안녕하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기적이 찾아온다고 하죠. 요즘까지 팍팍한 세상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미 경험을 해본 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답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사는 내내 벼튼커녕 홍수만 들이닥치는 듯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도 단 한 번의 기적은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살면서 절대로 잊지 못할 큰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제 지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가진 것이라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뿐인 50대 아줌마입니다. 그런 저의 인생은 젊었을 적부터 기적은커녕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제 20대 때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말도 못해요. 아마 다른 분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제가 살았던 힘든 인생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도니까요. 원래 저는 20대 초반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사는 단란한 가족을 이루었답니다. 그 당시에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젊은 부부가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앞으로는 꿈 같은 일들만 일어날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둘째 딸을 낳고 5년 뒤 우리 부부는 병원으로부터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러더군요. 저 따님분은 남들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좀 많이 아프죠? 혹시 지적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따님분은 지적장애 1급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 부모님께서 챙겨줘야 할 일이 아주 많을 겁니다. 글쎄, 우리 애가 지적장애 1급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저 딸애가 말도 늦고 자꾸 또래 애들처럼 야물딱지게 행동을 못해서 병원에 데려갔던 건데 꿈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의사의 말에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었죠. 그런데 저와 함께 딸을 지켜줘야 할 그 아이의 생부라는 놈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있잖아 여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사골세 내기도 힘들어. 사실 지금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쌀 한 톨 해먹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야. 그런데 거기에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오늘 검사 비용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돈이 들어갈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 그냥 얘 국가시설에 맡기자. 그게 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야. 뭐? 지금 고아원에 딸을 버리자는 소리야? 미쳤어? 우리 딸이야, 우리 딸. 당신 그게 애 아빠로서 할 말이야? 가장이니까 내리는 결단이잖아. 내가 얘 아빠이기만 해? 우리 아들 아빠이기도 해. 아픈 딸 떠안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고생해야 할지, 그 고생해서라도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하나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라도 산다니까? 미쳤어? 난 절대 못해. 우리 딸 절대 못 버려. 에이씨, 그럼 당신이 혼자 키우던가.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 저희는 병원에 다녀온 후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싸웠어요. 저희 부부의 싸움은 점점 격해져 아이들이 자다가도 놀라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싸움을 이어오던 어느 날 남편은 메모지 한 장만 남겨두고 사라져버렸죠. 자고 일어나니 꼴랑 몇 자 적어두고 야반도주를 했더군요. 나는 이 애 못 키우니까 당신이 혼자 키우던지 해. 나 찾지 마. 이 가난 진짜 지긋지긋해.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더니 저는 너무 허망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도 없었고 이 넓은 세상에 저만 홀로 툭 남겨진 느낌이더군요. 앞으로 혼자 애 둘을 키우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하고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저는 이미 제 아이들의 엄마이자 하나뿐인 보호자였더라고요. 엄마 밥!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애처로운 눈빛을 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이들을 집에 두고 무작정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목욕탕 청소부터 식당 서빙, 사람을 구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얻어와 아이들을 먹였죠. 그때는 잠도 어떻게 잤는지, 밥도 어떻게 먹었는지 지금도 기억조차 잘 나지 않네요. 정말 살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다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도 상황을 인지할 정도로 나이가 있던 당시 7, 8살 되었던 아들은 제가 집에 가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도 주물러주고 뽀뽀도 해주며 제게 많은 힘을 줬어요. 세상에 그 조그만 아이가 세숫대야에 가득 물을 담아와서 제 발을 씻기더군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힘내게 도와줄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것도 어디서 배워왔어? 학교에서요. 저랑 제 동생을 낳아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키워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자기 동생도 어찌나 잘 챙기는지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딸은 내가 없으면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어디 외출하는 것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심성은 어찌나 순하고 고운지 제가 가면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딸애를 키우는 일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다 보니 제가 일을 하러 간 사이 동네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상 도저히 제대로 신경을 써줄 수가 없었고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놀림의 정도가 그렇게 심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딸아이한테는 엄마나 오빠랑만 밖으로 나가고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게끔 여러 번 주의를 주었는데요. 이런 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오빠를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딸애는 매번 오빠가 돌아올 시간이면 동네 앞으로 마중을 나갔나 봐요. 그러면 제 아들은 매번 동생을 놀리는 아이들에게 으름장을 놓곤 했답니다. 야, 너네 저리 안 가? 가! 그래서 저는 아들이 듬직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줄만 알았죠. 나중에 저의 이러한 안일한 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제 아들의 얼굴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 얼굴에 이거 뭐야? 멍든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넘어진 거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누가 그랬어? 엄마한테 말해봐. 또 동네 애들이 괴롭혔어? 제가 계속 물어봐도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아들을 어르고 달래니 그제야 저희 아들이 낮에 있었던 일을 실토하는데 너무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아이들이 짓궂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생각이 없고 영악한지 우리 딸한테 돌멩이를 던지기까지 했다네요. 그 중에서도 심하게 놀리는 아이가 있어 저희 아들이 참지 못하고 주먹 다짐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오더니 제 아들을 크게 혼낸 모양입니다.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 아들만 공개적으로 들을 말 못 들을 말을 다 듣고 있더랍니다. 처음에 아들은 정확히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웃집 애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물었고 모든 얘기를 듣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죠. 그 여자는 아직 10살도 안 된 제 아들을 쥐어박으며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집안이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켜?
이래서 아빠 없는 애들이랑은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돼. 어딜 남의 귀한 자식한테 주먹질이야, 주먹질이. 보다 못한 한 할머니께서 아직 애들인데 너무 그렇게 다그치지 말라고 중간에 말리고, 또 저에게 말을 전달해준 이웃도 그래요, 말이 너무 심해요 하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오히려 도끼 눈을 뜨고 더 심한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당신이 애엄마야? 애엄마냐고요? 아니면 빠져요. 얘네들 그 과부집 애들이잖아. 아니, 그 여자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디서 덜 떨어진 집구석 애들이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 가난한 여자가 우리의 얼굴 부은 거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어? 얘,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너희 엄마가 병원비 물어낼 수 있을 것 같냐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즉시 아들 손을 잡고 그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목욕탕 청소일 그까짓 거 하나 잘리면 하나 더 구하면 그뿐이다. 아주 오늘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으로 그 집 대문 앞에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나오라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집 애엄마는 놀라서 나오더니 절 바로 알아보고는 곧바로 사나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표독스럽게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낮에 있었던 일 얘기 들었죠? 그럼 굽신굽신해도 모자랄 판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예요? 자기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더더욱 화가 났죠. 그리고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싸움 구경을 하러 몰려든 상태였는데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얼굴에 대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 몸에서 그렇게까지 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것 보세요.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시라고요. 당신 아들이 내 딸한테 온갖 몹쓸 말을 쏟아내질 않나 돌멩이까지 던져대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애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우리 아들한테 망신을 주고 혼을 내? 당신이 뭔데? 당신 집안이 잘못했잖아.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우리 애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게 증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딨어요? 그쪽 아들 데려와봐요. 나도 한 대 콱 쥐어박게. 어머, 미쳤나봐, 진짜 이 여자가. 그래, 나 미쳤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똑똑히 들어. 나 미친 사람이야, 알아? 어디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손을 함부로 올려? 집안 교육 어떻게 시켜먹길래 애가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데 감싸고 드냔 말이야? 어? 나도 똑같이 해줘? 똑같이 해줘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러면서 홧김에 근처에 있는 돌멩이를 드는 신용을 하자 그 여자는 깍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해요. 한 번만 더 우리 애들한테 못된 소리하고 못되게 굴기만 해봐. 아주 똑같이 되갚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들 똑똑히 들어요. 앞으로 우리 애들 못 살게 굴기만 해봐요. 우리 아들, 딸 괴롭히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식 없어요? 똑같은 부모 아니냐고요. 제 새끼들 귀한 줄 알면 우리 새끼들 귀한 것도 좀 알아달란 말이에요.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슬금슬금 흩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만큼 악에 받쳐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속에 있던 울분을 다 토해내니 거의 혼절하다시피 주저앉게 되었죠. 제 사정을 아는 몇몇 사람들만 저를 일으켜 세우고 토닥여줬습니다. 제 그런 절박함이 통했는지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는 저희 딸을 놀리는 아이들도 저희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아이들도 전부 사라졌고 동네 사람들 입에서도 다시는 아빠 없이 큰애들이라든지 못 배웠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딸을 키우면서 겪은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하루는 제가 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혼자 있던 딸이 절 찾아오겠다고 집을 나선 모양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동생이 없어진 것을 본 아들은 놀래서 제게 달려왔고, 저는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딸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이잡듯 뒤지고 다녔죠. 효민아, 효민아, 어디 갔니? 효민아, 엄마 여기 있어. 효민아, 효민아, 우리 딸 어딨어? 아주머니, 우리 효민이 봤어요? 우리 효민이 보셨어요? 효민아, 효민아, 엄마 죽어. 효민아, 효민아, 좀 빨리 와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애를 찾고 다니다 결국은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딸이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랑 함께요. 다행히 아이가 혼자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걸 경찰관이 발견하고 물어물어 저희 집 아이인 걸 알아내 데려온 것이었죠. 저는 아이를 보자마자 안아주기는커녕 빽 하고 소리쳤습니다. 효민이 너 어디 갔었어? 이리 와, 엄마한테 맞자. 이리 와, 엉덩이 대. 엄마가 집에 있으라고 했지. 밖은 위험하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없으면 엄마 죽어.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하루 종일 얼마나 너 때문에. 저에게 엉덩이를 맞은 딸아이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경찰관도 진정하라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놀래킬 거야? 다음에도 또 이럴 거야?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날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곁에 있던 아들도 같이 엉엉 울고 그렇게 그날의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기진맥진에 새근새근 자는 애들을 보며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애들은 제가 지키겠다고요. 다행히 마침 그때 저는 전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한 전집에서 주방일을 도맡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딸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었지만 선천적으로 몸까지 약한 딸에는 잦은 잔병치레와 갖가지 크고 작은 사고로 제 가슴을 들었다 놨다 하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사고뭉치 딸이라도 전 마냥 딸이 예쁘기만 했으니 말입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흐르며 제 아들, 딸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은 그날 이후 크면서 사고 한 번 내지 않았어요. 또 남들 가는 학원, 남들 다 있는 문제집 하나도 없이도 늘 학교에서 3등 안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원서도 쓰지 않고 군대부터 가더군요. 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도 돼. 엄마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넌 하고 싶은 공부해. 아니야, 엄마.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아서 그런 거야. 곧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휴, 내가 마음을 빨리 못 정해서 우리 엄마만 고생시키네.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당장 답이 없을 때 후딱 군대 다녀와야 하는 거야.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엄마. 그렇게 군대로 떠난 아들은 결국 그곳에 말뚝을 박더군요. 그렇게 공부머리가 뛰어난 앤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애가 직업군인이 된 건가 괜시리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런 저에게 아들이 해준 이야기가 얼마나 대견했는 줄 아시나요? 에이, 군인도 공무원이야, 엄마.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안정적인 직장이라 너무 마음에 드는걸?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비싼 돈 들여서 전문 대학교도 다니고 오는데 나는 이렇게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오히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된 건데 축하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며 아들은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쨌든 우리 아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 응원해줘야겠다 싶어 마음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이후로는 어딜 가도 우리 아들이 이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들은 중요한 일이 없는 한 달에 서너 번은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가 한사코 말려도 용돈을 지어주고 가는 그런 효자랍니다. 반면 우리 딸은 아직 제가 키우는 중이고요. 딸은 그래도 나이가 들더니 예전보다 사고를 치지도 않고 얌전해졌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큰 돌발 행동은 잘 안 하게 되었고요. 저는 가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돈으로 작은 포장마차를 차려 5년 정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산 넘어 또 산이더군요. 어느 날 또다시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가 일하는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해당 지역에 있던 모든 노점상들에게는 철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마련한 내 일터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다니요. 당장 저희의 밥벌이는 이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또다시 큰 절망에 빠지게 되어 하루하루를 눈물을 삼키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어디 가서 새로운 일을 구하기도 막막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은 제 포장마차에 어느 손님이 들어왔어요. 백발이 무성한 노인분이셨죠.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수염도 정리가 안 되어 덥수룩하고 머리도 떡져 한 일주일은 안 씻은 듯한 몰골이었어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말투도 약간 어눌한 게 어딘가 불편해 보이셨고요. 사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거, 우동. 우동이요? 네네, 알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노인분을 자리에 앉혀드리고 공짜로 우동을 만들어드렸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우리 딸과 대화를 해서인지 그런 대화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져다 드린 우동을 보더니 노인분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양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한참을 흐느끼던 백발 노인은 우동 한 그릇을 전부 다 먹고 또 한참을 흐느끼다가 가시더군요. 그때는 그냥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싶어 신경이 쓰였을 뿐 직접 위로를 해드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말을 붙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백발 노인은 또 저희 포장마차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은 어디서 국어를 하고 왔는지 꼬깃꼬깃한 1,000원 한 장을 들고 와서 저에게 주시더군요. 사장님, 이거 우동 한 그릇만 주세요. 이렇게 어눌한 발음으로 우동을 주문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이 우동을 한 그릇 내어드렸어요. 오늘은 저한테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이거 1,000원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1,000원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은 전날보다 일부러 더 많은 양을 내어드렸죠. 그 모습을 보니 저희 아버지 생각이 또 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 한 번도 빛을 못 보시고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저 하나 바라보고 사시다가 결국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셨거든요. 이날은 어르신이 맛있게 드시다가 갑자기 두리번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손님들 먹다 버린 남은 술 있나요? 저 남은 술, 버리는 술 하나만 주세요. 다른 사람 먹다 남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주를 찾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금방 말을 알아듣고 되물었어요. 소주도 시키고 싶으세요? 소주 한 병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그리고 새 소주를 한 병 가져다 드렸어요. 어르신은 소주를 받아들고 조금씩 마시더니 이번에도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우동 한 그릇에 소주를 마시면서 흐느끼시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는 제가 손님들 없는 틈을 타 어르신께 말을 붙여보았어요. 어르신,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우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세요? 먼저 간 우리 아내, 우리 딸이. 네?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딸 지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내랑 따님이요? 보고 싶으시다고요? 찾아드려요? 몰라. 내 아내랑 딸이 사라졌어요. 우리 여보, 우리 딸 찾아주세요. 우리 아내랑 딸 찾아주세요. 네? 아니 그럼 가족을 잃으신 거예요? 아내분과 따님을요? 제가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아니, 싫어. 경찰은 싫어요. 경찰은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 못 믿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네, 어르신 알겠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어르신을 한참 달래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 다음 날에는 안 오셨더라고요. 저는 저녁 8시쯤이면 찾아오시던 분이 오지 않으시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정신도 성치 않은 분이 어디서 해코지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르신은 하루를 걸러 그 다음 날 손이 이만큼 퉁퉁 부어서 오셨어요. 어머, 어르신 오셨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어디 밟히셨어요? 아니면 어디 부딪히셨어요? 아유, 이런 건 병원을 가셔야지. 누가 이랬어요? 병원 싫어요. 병원 싫어. 안 가요. 안 가. 아유, 알았어. 일단 여기 앉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후다닥 근처 약국에 다녀와서 간단하게 약도 발라드리고 붕대도 감아드렸죠. 만난 지 며칠 안 된 사이인데도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다행히 왼손을 다치셔서 그날도 우동은 맛있게 드실 수 있었답니다. 다만 그날은 무슨 날이었는지 들어올 때부터 거나하게 취한 손님이 오시더니 어르신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퍼붓더라고요. 거기 계신 손님들이 전부 다 쳐다봤을 정도로 크게요.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아니 누가 저런 냄새나는 노친네를 가게 안에 앉혀놨어? 술맛 떨어지게 밥상머리에서 계속 질질 짜고 있질 않나. 여봐요, 할아버지. 나가세요. 네? 나가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후다닥 나서서 말렸어요. 아유, 손님, 저희 아버지인데 오늘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오뎅탕 해드릴게요. 화 푸세요, 손님. 아니, 가족이면 다야? 다른 손님들 전부 밥맛 떨어지게 굴고 있잖아. 아유,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줌마는 잘못 하나도 없어. 이런 아버지 밑에서 고생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노인네가 죄인이지, 죄인.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오랜만에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듯 하더군요. 저는 즉시 눈빛을 무섭게 바꾸고 쏘아붙였어요. 손님, 나가세요. 뭐요? 나가시라고요. 손님한테는 받을 돈도 팔 음식도 없어요. 나가세요. 얼른 나가요. 아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손님은 부모도 없어요? 가족 없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 남의 가족한테. 나가요. 당장 나가. 아줌마 미쳤어요? 이렇게 손님 내쫓고 장사 어떻게 해먹겠다는 거야? 내 가족 욕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장사 안 합니다. 나가세요. 참나, 이놈의 가게 장사 아주 잘 되나 보자, 아주. 그 진상 손님은 나가면서도 아주 고약한 심보더라고요. 가게 안 손님은 한두 명씩 눈치를 보더니 계산을 하고 자리를 뜨시더군요. 그날은 저도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예 천막을 쳐버리고 가스도 꺼버렸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새로 들고 와 어르신 맞은편에 앉았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은 겁먹으셨는지 조용히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나갔다고 어르신을 안심시켜드리고는 이러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다른 가족분들은 없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제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죠.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냥 이번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뭐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원래는 남편도 있었던 젊은 새댁이었을 때가 있었죠. 에휴,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다른 애들과는 다른 아이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아휴, 이 애를 어떻게 키우나 하늘이 노래지다가도 애 얼굴을 보면 요 조그만 게 얼마나 예쁘고 빵긋빵긋 잘 웃는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놈은 지 처자식 전부 내팽겨치고 도망가더군요. 그때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세요? 남편 없이 애 둘, 그것도 아픈 애까지 키우느라 손끝이 갈라지는 것도 모르고 일만 했어요. 죽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애들 잠든 얼굴 보면서 참고 또 참고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 특히 우리 딸은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도저히 제 손으로 명주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 저 아이, 제가 제 딸이에요. 오실 때마다 보셨죠? 엄청 이쁘죠?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몰라요. 마냥 똥강아지 같은 저 아이를 두고 제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벌써 성인이 됐어요. 머리는 아직도 3살짜리지만 벌써 다 큰 성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웃기죠? 살다 보니 그냥 아둥바둥 살다 보니 이때까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어르신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마치 자신의 일인 듯 우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툭 떨어졌었고요. 저는 어르신을 토닥이며 이렇게 위로했어요. 네, 우세요. 울어야 될 때 못 우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것만큼 가슴이 아픈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우세요, 울어. 그래야 안 될 것도 되고 그런 거죠. 속 편히 울다 가세요. 그날 어르신은 자리가 다 파할 때까지 흐느끼기만 하다 가셨답니다. 어르신은 그 뒤로도 한두 번 더 오시더니 딱 일주일째 되는 날 평소보다 심하게 과음을 하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셨어요. 저와 제 딸의 힘으로는 어디로 옮겨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을 계속 둘 수도 없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어르신이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오셔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시더군요. 그리고 그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볼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을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항상 우리 포장마차에서 우동에 소주 한 잔 시키던 그 백발의 노인, 그 노인이 찾아왔던 순간이었어요. 어르신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건 포장마차 철거되기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구청에서 통보한 철거일이 지나도 무작정 포장마차를 사수하며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장 일할 곳도 돈을 벌 곳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어르신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혼자만 계시지 않았는데요. 전에는 없던 듬직한 아드님과 함께였거든요. 그 아드님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어르신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분이세요? 이분이 아버지 은인이세요? 맞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은인이라뇨? 그런데 아드님은 노인분이 고개를 끄덕하자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숨을 지켜주신 은인이세요. 아버지가 원래는 정말 정정하시고 멋진 분이신데 저희 가족이 사실 6개월 전에 큰 아픔이 있었거든요. 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와 저는 그날 한순간에 가족을 2명이나 잃게 되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그나마 젊어서 아버지보다야 버틸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날부터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그만 자꾸 이상행동을 보이시거나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너무 지독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각별히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몇 주 전에 돌연 사라지신 거예요. 핸드폰도 집에 놓고 가시고 정말 몸만 사라지셔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사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주셔서 겨우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어요. 무슨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큰 아픔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리고 아드님은 연신 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드님을 말렸죠. 아유, 아니에요. 무슨 은인이에요. 당연히 손님이 취하셨으면 집으로 인계해드리는 게 맞는 건데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됐습니다. 됐어요. 저야말로 어르신께서 제 술동무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 은인이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전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이어서 하는 말은 더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 맞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을 때는 짧은 유언도 한 장 같이 적어놓고 나가셨어요. 도저히 내 아내와 내 딸을 잊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그날 정말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바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 힘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놀랍던지요. 아버지 말로는 사장님께서도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끝까지 사시라고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이 맞으신가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조언을 주신 거 맞으시죠? 아버지가 사장님의 바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마음을 접었다고 하셨어요. 맞으시죠? 아유, 네, 그럼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먼저 간 사람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먼저 가신 분들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남은 자식이 있잖아요. 남은 자식들 보고서라도 다시 힘을 내야죠. 어쩐지 술만 마시면 우시고 우동을 드시면서도 하염없이 우시길래 무슨 사연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아휴,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시다니. 그러니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게 당연하죠. 아휴, 어르신도 참 기구한 인생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하마터면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정말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 맞으시군요. 그러면서 그 아드님은 또다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수차례 감사 인사를 표하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죠. 세상에 나만큼이나 기구한 삶을 사시는 분이 또 있구나 싶어 어찌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다행히 나중에 듣게 된 바로는 그 이후 그 백발 어르신은 곧바로 정신과 그리고 여러 병원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얼마 뒤 아드님과 또 한 번 찾아오셨을 때 모습을 보니 안색이 훨씬 좋아지고 많이 안정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일부러 밝게 말을 걸었어요. 아유, 손님, 또 오셨어요? 오늘은 뭐 드시려고요? 오늘은 공짜 우동 한 그릇 내어드릴까요? 네, 우동 한 그릇만 주십시오. 오늘은 2배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장님. 우동 2그릇만 주세요. 그렇게 찾아온 두 분은 우동을 역시 맛있게 뚝딱 드셨어요. 어찌나 그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아드님이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점포들 전부 철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알아본 날짜는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구청 직원이 이미 여러 번 왔다 가긴 했는데 저희야 일단은 먹고 살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철거 예정일은 지난주였는데 도저히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구해놓질 못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아드님은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얘기하더니 정말로 드신 음식의 2배 가격인 우동 4그릇 값을 지불하고 가셨어요.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요. 제 인생의 기적은 바로 이튿날 찾아왔답니다. 저는 아마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를 오픈하러 갔는데 글쎄 그 아드님이 먼저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동 드시러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버지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실까요? 네네.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아드님은 음식도 없는 포장마차 안에 자리를 잡더니 저에게 대뜸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유통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겪으신 일련의 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게 되셔서 제가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회사를 물려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장님과 관련된 부탁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아버지는 사장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도 얻고 치료도 열심히 받아 많이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저희 회사 건물이 있는데 그곳 1층이 자리가 마침 비어서요. 사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 사장님 가게를 내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아드님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한참이 걸렸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손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저한테 너무 과분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큰 선물을 넙죽 받을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그 마음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 부자 정말 진심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사장님 사정도 저희 아버지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따님분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가뜩이나 따님이 몸도 편치 않으신데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이곳에서 장사를 이어가시는 것보다 번듯한 가게로 옮기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서 음식 좀 내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어르신을 보면 꼭 저희 아버지 같고 가족 같으니까.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누가 생판 남을 자기 가족처럼 보살펴준단 말입니까? 사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 아버지를 살리신 거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순간에 제 가족을 모두 잃고 외톨이가 될 뻔했어요. 사실 이건 아버지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제 부탁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까지 잃게 됐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사장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에요. 제발 저희의 작은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아드님의 진심 어린 간곡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저절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저도 가족을 잃어도 보고 또 가족 때문에 삶을 살아도 본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나요? 저는 그제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며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아휴,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해 주신 은혜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 도우면서 계속 살아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말 그대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곁에 있던 딸도 뭣도 모른 채 절 따라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본 아드님 역시 눈물을 흘렸고요. 잠시 뒤 아드님은 무거워지는 분위기를 일부러 환기시키려는 듯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희 랩에도 저희 아버지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업가입니다. 이 동네에서 사장님 음식만큼 맛있는 곳은 찾기 어려워요. 이건 정말입니다. 제발 오셔서 저희 직원들, 아니 제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한참 울던 저는 그만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아드님은 멀지 않은 곳에 제 가게를 차려주었어요. 단순히 공간만 내어준 게 아니라 명의까지 제 명의로 된 진짜 제 가게를 차려줬죠. 지난 수십 년간 요리를 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제 가게를 제대로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난생 처음이었죠. 개업을 하는 날 얼마나 감정이 북받치던지 또 한 사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드님은 정말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셔서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직원 회식도 저희 가게에서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답니다. 아드님의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저희 가게는 날로 손님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몸은 조금 고되지만 저는 요즘만큼 행복한 나날이 없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런 기적 같은 일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또 치료로 인해
상태가 정말 많이 호전되신 어르신은 이제 전처럼 말을 심하게 더듬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가다 저희 가게 우동을 드시러 오실 때마다 웃으며 인사도 하시고 저희 딸이랑도 한참을 놀다 가십니다. 저희 딸 역시 할아버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하며 어르신이 올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면서 반기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고운 일을 하면 고운 밥 먹는다고 하질 않습니까? 아마 제 인생을 빗대어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면서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은 언젠가는 그 업보를 전부 물려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저도 의도하고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가족 생각에 제 가슴이 아파서 했던 수많은 따스한 행동들이 모두 저에게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어쩌면 저의 지난 기구했던 삶을 하늘이 굽어보시고 어르신을 보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부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고 더더욱 지난 과거의 아픔과는 멀어진 기분이 드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앞으로 선한 마음을 베풀고 살아가시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